사장님 이제 나중에 직원 쓰신다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형이 하고 있는 것만 그래도 해드리면 좋은 그거는 되지. 그럴까요? 그게 어떤 도움이 마인드- 되실까요? 어떤 마인드로 하는 건지. 자,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를 좀 정립해 볼까요? 사장님은 어차피 직원으로 계실 분은 아니고 살짝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사장은 직원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거 듣기 전에 저희 사장님은 좀 많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그건 알고 계셔요.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많은 사장님을 겪어봤는데 저희 사장님은 좀 많이 특이하세요. 배갈량 목장처럼 키웁니다. 지가 알아서 풀 뜯어 먹게 냅둬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는 손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을 때랑 휴식을 하고 있을 때랑 달라지거든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직원이 사장 말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업무 지시는 업무 지시대로 정확히 해줘야 되고, 휴식일 때도 그걸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일 때는 프리하게 냅둬야 돼요. 직원도 한 명의 사람인 만큼. 일이 들어왔을 때는 칼같이 일을 하되 휴식일 때는 편안하게. 그게 제 지론이기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 녀석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거 자체도 안 좋아하는 특이한 성격이고, 저는 그냥 모조리다 편하게, 모조리다 편하게. 대신 제가 그 정도로 얘한테 신뢰를 보내는 건 얘의 기술력과 얘의 마인드는 검증이 끝난 거예요.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제가 있든 없든 똑같이 일해줄 녀석이기 때문에 모든 걸 프리하게. 근데 초반에 직원을 채용하면 그러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 내가 직원을 썼다 실패한 적이 있어요. 경험을 얘기해보면 되지 자.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사장은 사장의 일이 있어요. 직원은 모르는 사장의 일이 있어요. 사장이 저기 앉아 노는 것 같아도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는 직원들도 저렇게 있지만 저 친구는 제가 앉아서 여기서 게임을 켜도 뭐라고 하질 않아요. 저도 저 녀석의 일이 끝났을 때 저 녀석이 제가 영상 편집하고 촬영을 하고 있어도 디아블로를 키잖아요. 지난번 마냥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저 친구한테 할당된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프리하게 냅두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중화한다라고 하면 비슷하게 가면, 제가 옛날에 썼던 직원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놀 거면 집에 가 있어요, 차라리. 그거는 직원이 사장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프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까본 겁니다, 저한테. 근데 저는 저만의 일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사장님들 사장이 되시면 거래처 전화해야지, 수금해야지, 물건 납품받아야지, 일정 짜야지, 뭐 직원들 뭐 휴가 있으면 휴가 해줘야지, 월급 챙겨줘야지, 오늘 지난주에 카드 긁은 거 오늘 입금 다 됐나 순서대로 딱딱딱 정리해서 챙겨봐야지. 그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신다? 더 바빠져요. 유튜브를 운영하신다? 훨씬 바빠집니다. 근데 지들이랑 같은 일을 안 한다고, 차 안 뜯고 있다고, 그럴 거면은 집에 가 있으래요. 꼴보기 싫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꿔야지. 그 달로 정리했습니다. 나가. 왜냐하면 냉정해져야 될 부분에선 굉장히 냉정해요. 제가 그 사건을 겪은 후로. 그 전에는 제가 진짜 뭐 만천하에 편한 성격이었어요. 지금 방송에서도 만만하고 편한 성격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정말로. 딱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선을 정했죠.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오케이. 사장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사장이 쪼잔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쫀쫀한 성격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좀 쫀쫀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감추. 가게에서는 그거와 관계된 일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쪼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쪼잔함이 발휘되는 부분이 누구나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신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가게에서 쳐다도 안 봅니다. 가게에서 그런 전화가 올 일을 안 만들어요. 사장님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하시고, 직원을 쓸 땐 내가 요 정도까지는 용납해 주겠다. 처음에 고용 계약을 할 때 말씀하세요.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장은 직원한테 말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 계약을 딱 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당신의 자유도를 보장해 주겠다. 대신 이런 부분에선 내 지시를 철저하게 따라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이 기술자, 실장급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도 알 거예요. 기술자들은 곤조가 있어요. 자기만의 작업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한 사장님이 손님한테 어필하고 있는 그 작업 스타일로 해줘야 될 거잖아요. 딱 고용계약을 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방식을 내가 존중하지만 나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약을 잡은 거니만큼 내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일이 끝나고 당신이 일과 일 사이에 휴식을 하는 시간에는 뭔 짓을 하든 당신이 여기 문 밖에 나가서 어디 나가 놀지만 않으면 가게 안에서만 있어주면 어떤 행동이든 용인을 하겠다 라는 당근을 같이 던져주시든가. 저도 이 친구한테 용인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아, 방송 보면 저놈만큼 프리한 놈이 어딨어요? 세상 천지에 저렇게 편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 일하고 있는데 가 게임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 선까지도 용납한 거예요. 그 선까지도 다 오케이요.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는 네 일을 해라. 네 일이 끝나면 내 일에 손대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자신만의 선을 딱 정해서 직원하고 평등한 계약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직원이 사장한테 실수를 했을 때 당당하게 혼낼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사장과 직원을 떠나서 당신 나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는 말아달라. 내가 불편하다.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친구한테도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지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제가 뭔가를 일을 하거나 할 때 실수가 보이면 실수나 잘못 행동, 손님한테 잘못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네 눈에 보이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나도 사람이고 내가 부처 아니에요. 나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네가 나한테 해줘도 된다.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일 수는 있겠네요. 보통 직원 사장한테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갖고는 혼 안 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일 없으면 먼저 가라고요. 이게 이제 직원을 고용했을 때 가장 큰 직원과의 교집합이 되겠죠. 교차점이 되겠죠. 사장님이 딱 선을 정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체력이 혼자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좀 못하고 있는 거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저 친구 출근할 때 제가 가게 열고 있었어요. 열고 난방 켜놓고 냉방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직원은 사장이 먼저 나와 있을 때 가장 미안한 게 아니라 만세가 그게 아니라 일을 정확히 해야겠구나라는 마인드가 유지가 돼. 사장이 먼저 나와서 가게를 열고 바닥을 쓸고 있으면 아, 지금부터는 일하는 거다 라고 마인드가 딱 정립이 돼요. 커피 한잔하고 바로 뭐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직원보다 1, 20분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고, 닫는 거야 먼저 가시더라도. 사장은 저녁에 약속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가시더라도 나오는 것만큼은 직원보다 조금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조금 마인드가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건 아니고? 눈치 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눈치를 보인다는 게 업무 강도를 유지시키는 거냐. 뭐 미안한 얘기지만. 맞아요. 맞는 말이네. 그리고 여기는 좀 진짜 제가 여기를 샘플로 하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여긴 출근 시간이 10시예요, 사장님. 직원 출근 시간이. 희대에 미친 출근 시간을 가졌어. 가끔 이제 도매상들이 물건 갖고 올 때 놀래요. 니네 왜 아직도 안 열었냐고. 언제 나와? 하고 전화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샘플로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썸즈처럼 장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아니요. 장사 자체를 저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굶어 죽는다고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2대 이상 예약을 안 잡아요. 왜냐면 한 대 한 대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저는 손님들이 오시면 거의 손님들하고 놀아버리잖아요. 앉아갖고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장사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가격은 정해져 있어야 해요. 저는 이제 손님들이 소방직, 구급대, 군인 이러면 또 깎아줘 버려요. 또 멀리서 왔어, 깎아줘 버려요. 그게 참 그러지 마세요. 돈 못 봅니다. 사람들이 저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만만한 꽁떡이에요. 전 돈 벌어요. 벌 수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쟤한테 대놓고 물어볼까요? 야, 너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요. 못 벌죠. 절대 못 벌어요. 제 모토가 뭐냐면 정당한 작업에 정당한 공임이에요. 제가 손님한테 오늘 이 작업은 32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땐 작업 과정을 다 보여준 뒤에요. 처음에 이제 견적을 낼 때도 원래 이만큼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님을 모시지만, 실제로 작업을 다 보여드리고 나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2만 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내가 손님한테 정당하게 다 작업을 했을 때는 그 가격에 대해서 저한테 그 후에 또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양보하시지 말고, 가격을 양보하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가격을 양보하시지 말고 그 돈값을 하시면 돼요. 그 가격을 지불할 값어치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롱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AS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AS를 하고 홍보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AS가 제일 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 잠깐 해봐.
네가 직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도 얘기를 좀 해줘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지금 직원의 단계를 거치시겠다고 하니까 네가 직원으로서 일을 배울 저 같은 때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직원으로 일했을 때 좀 잘 된 케이스죠. 이제 저보다 이제 위에 상사라고 그냥 할게요. 사수. 그래. 사수. 사수라 할게요. 사수가 일을 이제 해보라고 많이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많이 해본 케이스예요. 처음부터 저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썬팅 같은 거를 시작했어요. 썬팅을 제 차로 먼저 했죠. 네. 손님 차로 바로 투입을 못하니까. 내 차로 해보는 거야? 저기 뭐 오래된 필름, 그러니까 샵이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필름이 있어요. 재고 있어요? 재고 있어요. 보면 그걸로 마음대로 시간 날 때마다 써라 해가지고 한 거의 일주일 넘게 썬팅을 안 하고 다녔어요. 썬팅을 하고 뛰고 하고 뛰고 하고 뛰고. 그 꼴로는 못 가요. 뛰고 가야지. 왜 그래? 아니 붙여도 되는데 다음날 되면 뛰게 되면 끈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할 하고 거, 씨. 검사를 맡아요. 검사를 맡고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쪽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일 작은 부위. 혹시라도 이제 틀리게 되면 다시 이제 해도 금액이 이제 저렴한 부위.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거든. 제일 끝에 하는 게 이제 전면하고 열선인데 그거는 이제 함장 트게 되면 손실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그래도 필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고 나머지 이제 기술들도 좀 잘 알려주시는 편이어서 금방금방 습득하게. 그리고 안 알려주더라도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봤죠. 이게 계속 어떤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나. 사수가 일을 하는 걸 계속 보셔야 돼. 네. 나보다 먼저 배운 놈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개인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요. 와서 교육비를 내고 썬팅비를 교육비를 내고 내라고? 네. 그리고 와서 일을 하래요. 네. 그럼 아니, 자기가 그럼 기술 월급을 줘야지 가르쳐주라고. 일을 하는데. 제가 돈을 내고 배우는 데가 많은 거죠. 아 그렇다. 근데 그거 야 우리가 빠지고- 차릴까?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썸즈 아카데미 한번 할까? 씨. 그때 돈 벌겠는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네. 아니 그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과연 그 사람이 기술을 전수할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거기서 잘못된 건데 그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노동에는 급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배운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일을 배운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사장님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얘가 한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옆에 통화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드린 말씀이 사장님이 내 밑에 와서 여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데 내가 사람을 더 쓸 여력은 없다. 죄송하다. 나한테 돈을 주고 배우시는 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해요. 주로. 저는 돈 주고 배우겠다라고 하면 내가 정식으로 인가를 낸 학원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학원 인가가 안 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에는 무조건 급여. 얼마가 됐든 급여. 최저임금 지키는 최소한의 급여. 그러니까 학원을 가라는 거죠.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 한 가게에서 오래 계시는 거 말고 여러 가게를 다녀보시고 그 중에서 장점들만 쪽쪽 뽑아가지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거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아치인데? 양아치는 아니지. 왜냐하면 정당한 고용계약을 이루어서 일을 했고 정당하게 맞아요.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나왔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배운 기술은 내 기술입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남는 거는 기본적으로 썬팅은 계속 남고 썬팅은 영원히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후- 전차도 가도. 그 후에 뭐가 남겠어요? 디테일링이 남죠. 세차 남잖아요. 제가 아까 디테일링 권한 이유가 그거죠. 세차에서 좀 더 지나가면 뭐가 있겠어요? 방택이 있죠. 블랙박스가 끝나는 시점이 와요. 내비가 끝났듯이. 빌트인이 지금 들어가는 빌트인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또 다는데 빌트인이 여기서 더 좋아졌을 때 문제입니다. 그럼 이쪽 업종이 사양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어요. 옛날에는 신차가 나오면 제가 처음 이 가게를 차릴 때만 해도 차가 딱 들어오면 썬팅, 내비, 블랙박스를 다 해서 한 번에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썬팅밖에 해서 나갈 게 없어요. 직원으로 2년, 3년 정도 일을 배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차리겠다는 말이 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아닌데? 이거 좀 아닌데? 아까 사장님 오시기 전에 쟤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분 오시면 우리 100%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는 차리지 마시라는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아니 남자들 어디 누구 말 듣습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직성이 풀릴 텐데 해보세요. 배워보시고 오늘 같이 나눴던 고민들을 충분히 되새김질을 하세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오늘 시간 쓰신 게 사장님도 저도 보람이 좀 있겠죠. 중요한 거야. 이제 샵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느끼실 테지만 100명이 같은 일을 하는데 100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장점들을 뽑아내라는 말은 뭐 관용구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근데 실제로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면 주세요. 사장님이 가게를 차리시는 3년, 4년 뒤의 시점에서는 블랙박스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없지 않을까? 근데 뭐 또 하나의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지. 다른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도 꾸준히 찾는 중인데
저는 여기서 돈 많이 모으면 그냥 셀프 세차장 하고 싶어요. 세차도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셀프 세차장 차리고 싶어요. 최고겠더라고 몸 안 아프고. 제 목표는 셀프 세차장 하나 차리고 그 안에 요 썸조공방 부스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올까봐. 썬팅은 계속 해나갈 테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도움되는 인물이 아니라서 결과적으로 차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말이 삼천 버릇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면 마음은 알겠고 해보시는 것도 찬성이고, 단지 아까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인생이 끝날 만큼 과한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는 도전해볼 만한 선에서만 투자를 하시고, 직원으로 있다가 하시고, 직원으로 있을 때 여러 가게를 다녀보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정하시고, 직원을 쓰실 때는 한계선을 정하시고, 직원을 포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정도가 가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요약이랄까? 직원을 일을 하실 때 사장 주변, 낮에 일할 때 사장 주변을 졸졸 따라다니고, 사장이 전화를 받을 땐 그 근처에 가 계세요.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나중에 사장이 진짜 되시는 시점에, 사장이 되려고 확정을 하신 시점에, 그리고 가게를 차리시게 되면 한번 불러주세요. 놀러 갈게요. 자, 일단 내일 말이 길었는데 말이 긴 만큼 쓸 말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어요? 네. 그럼 됐어요. 잠깐 반나절 시간 쓰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냥 먼저 업계에 뛰어든 사람 얘기 한번 들으셨으면 그냥 그걸로도 이득은 있으시죠. 잘 되시길 바랄게요. 내가 뭐 장사 돈 못 버는 놈이 잘 되라고 하면 뭔 의미가 있겠냐만도, 그래도 저보다는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전 돈 못 버는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받고, 심지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썸즈님 밑에서 일을 좀 배우고 내가 가게를 차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해드릴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큼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말 주변이 없다라는 건 지금 잘 보셨을 거예요. 말이 참 두서가 없어. 그래도 오늘 찾아오신 분이 계신 상황에서 어차피 내가 오랫동안 한 번은 해야 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도전하실 때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지, 또 이쪽 업계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세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 가게를 차릴 때는 참 자동차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공부를 했지만, 항상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하시는 일의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썸정보방 구독자분들은 다 잘 되셔야지 내가 그래야 보람이 있지. 자, 물러갈게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늘 오늘보다 더 발전된 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빠이빠이빠이. 말이 너무 많아 내가. 그리고